안녕하세요. 2023년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연수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며 2022년 교육 실시 결과 집합교육보다 다시 들을 수 있는 동영상 교육을 원하셔서 동영상 연수 자료로 제작하였습니다. 순서는 정보보안 일반, 개인정보 보호, 주요 지적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으며 동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에는 반드시 교육 등록과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보안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정보보안 장비 및 업무입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 탐지와 차단을 위해 방화벽, 디도스 차단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분석하여 위협에 대응하고 위기경보 발령 침해 사고 통보 등 다양한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백신, 납, 내 PC 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PC 등 단말 보안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침해 사고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이버 침해 사고 현황은 그래프처럼 2021년까지 사고 건수가 줄고 있었지만 2021년 27건에서 2022년 51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킹그룹의 교육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는 등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성 코드, 랜섬웨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를 교육청에서 인지한 경우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리며 연락을 받은 기관에서는 악성 코드 감염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은 5일 이내, 해킹, 시스템 관련 사고와 같이 긴급한 사항은 2일 이내에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관에서 교육청보다 먼저 침해 사고에 대해 인지한 경우는 유선으로 정보보호팀에 연락을 주시고 헬프데스크 메뉴를 이용해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이버 침해 정보 공유 및 대응 시스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시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속한 연락을 위해서 기관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헬프데스크에 권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아이스톡을 이용해 헬프데스크에 접속한 후 서비스 요청 메뉴에서 권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수인계자가 없는 경우 인계자를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권한 신청이 승인되면 헬프데스크의 왼쪽 메뉴에서 정보보안 관련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중요 정보보안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에는 정보보안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안 담당관을 임명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관리자 권한을 신청하여 정보보안 담당관을 현행화해야 합니다. 제6조에는 학교를 제외한 각 급기관에서는 매년 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에는 전년도 업무 실적과 개선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추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도 포함하여 수립하셔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정보보안 담당자는 연간 15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 교육 실적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관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48조에는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할 시에 해당 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고 정보 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성 검토는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정보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무선랜, CCTV 구축 등 대부분의 정보화 사업이 대상이 되므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시에는 보안성 검토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 요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자체 보안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관리적 보안 대책, 물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 보안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 추진 시 정보보호팀으로 연락주시면 해당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과 샘플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화 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입니다. 각 기관에서 정보화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용역업체의 직원의 실수 또는 악의적 행위로 보안사고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안 교육에는 비밀 준수 사항, 위반 시 처벌 내용, 정보 누출 시 부정당 업자 등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공개 자료나 작업 내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관리 감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정보화 용역 사업 수행 시 단계별로 꼭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는데요. 계약 단계에서는 보안 준수 사항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는 보안 서약서를 참여 인력뿐 아니라 업체 대표에게도 진구해야 하며, 사업 종료 단계에는 업체 대표명에 의해 보안확약서를 진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웹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2022년에는 총 643개 홈페이지에서 490개 취약점이 발견되어 조치하였습니다. 학교 통합 홈페이지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일괄 점검 및 조치를 하고 있으니 담당자가 별도의 신청이나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의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한 경우에는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즉시 보완 조치해야 합니다. 외부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취약점 점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전 기관의 PC 및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취약으로 나온 항목들은 반드시 안전으로 조치해 주시고, 출장, 연가 등 당일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복귀 후 점검하면 됩니다. 내 PC 지킴이 수행 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일은 삭제하거나 암호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망 PC의 경우 매월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행정기관의 비업무용 PC는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의 비업무용 PC의 경우 점검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월에 한 번도 켜지 않은 PC는 점검에서 제외되지만 한 번이라도 켜진 PC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유해정보 및 비업무 서비스 차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 비업무 서비스 차단 시스템은 도박, 음란, 게임 사이트는 기본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예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클라우드, 상용 메일, 상용 메신저의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지침에 예외 규정이 있어 대부분의 상용 서비스가 허용되고 있지만,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망은 상용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 상용 메신저의 경우 챗봇 관리와 같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무분별한 비업무 서비스 접속 해제 요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접속 시 브라우저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오면 비업무 서비스로 판단되어 사이트가 차단된 것이며, 차단 해제와 관련한 사항은 정보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PC 등 단말기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출처가 명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네트워크에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2조의 단말기에 대한 보안 책임이 개인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지급받은 PC, 노트북, 휴대폰, 스마트패드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PC 지킴이에 포함된 항목이지만 단말기 보안, 특히 PC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비밀번호 설정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은 부팅 시 윈도우, 화면 보호기 3개 항목을 모두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출입하는 교무실 교사용 PC는 10분 이상 PC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화면이 잠기도록 화면 보호기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암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용해 9자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비업무용 PC는 내 PC 지킴이 점검 대상이 아니라 윈도우나 백신 업데이트가 수행되지 않아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내 PC 지킴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고 PC 키퍼, 마에스트로 등 보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는 보호 기능을 해제하고 업데이트해 주시고 백신 실시간 검사 설정과 휴대용 저장 매체 검사도 실시간 설정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정보 시스템 불용과 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USB, SSD, HDD 등은 완전 삭제 프로그램으로 삭제 후 재활용이 가능하나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디스크나 대외비, 비밀 자료를 폐기할 때에는 정보지원과로 요청하면 파쇄기를 통해 물리적 파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2번째, 해킹 메일 보안관리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와 같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은 즉시 삭제해주시고 특히 이메일에 링크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비밀번호 또는 개인정보의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 정보를 절대 입력하면 안 됩니다. 최근 국정원에서 이렇게 수집된 메일 주소와 패스워드 등이 다크웹을 통해 유통되어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된 사례도 있습니다. 링크 또는 파일 실행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보호팀으로 신고해주시고 스팸 의심 메일은 교육청 메일 상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인터넷상에서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를 유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전자메일입니다. 예시와 같이 실제 사회 상황과 유사하게 메일을 만들어서 악성 코드 등을 배포하므로 메일을 읽거나 첨부 파일을 실행 시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3번째,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운영, NAC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AC 시스템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관 내 다양한 단말기의 네트워크 접속을 제어하여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각급 기관 단말기 현황 파악과 기관 IP 정보를 관리하고 비인가 단말기나 신규 단말기의 네트워크 접속을 제어하며 필수 보안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었거나 보안 정책을 위배한 단말기의 접근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내망을 사용하기 위해 처음 접속하는 경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신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IP 신청 화면에서 사용자 구분, 사용 네트워크 선택, 사용자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여 신청하고 P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신청 사용자 중 업무망 사용자는 기관 관리자가 관리자 화면에서 해당 PC를 승인해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선망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유선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되지만 스마트 패드,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는 P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무선망의 IP 신청건은 자동 승인되어 관리자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스마트 기기는 IP 신청 절차를 없애고 일반적인 와이파이 설정과 동일하게 학교에 설치된 SSID 값만 설정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며 향후 공문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 보안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감사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학교 자율감사 점검 길잡이에서 개인정보 보호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학교 자율감사 시에는 크게 3가지 부분을 중점 점검하시면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정비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사이동 등 개인정보 책임자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처리 방침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준수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 연일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내부 결제를 통해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정식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되게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되게 색깔 또는 글자 크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은 필수로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외탁사항 중 수탁기관령, 연락처 등은 필수로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공개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동과 업무 변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담당자를 현행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하단에 이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종종 개인정보 처리 방침만 표시하거나 이전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력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파일을 누적하여 빠짐없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몇 군데 학교가 이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등록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올해는 수시로 교육청에서 점검을 할 예정이므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동의서 작성 시에는 필수 고지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법령 고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고 제3자 제공 시 별도로 동의를 확인하며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처리를 위한 별도 등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동의 거부 권리, 총 4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고지하시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개 항목 중 1개라도 누락되면 안 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실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며 보호자가 성명과 서명을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와 개인의 사상 신념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음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 권리 총 5가지 항목을 고지해야 하고 이 또한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별도로 구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준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3월 15일 시행된 신학기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급자에 해당하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부 등을 내부 결제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뉴스를 보고 유출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시자가 30만 명에 이르는 고등학교 2학년 전국 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경기도 교육청이 정보 유출을 사과했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문제의 자료는 처음 유포된 SNS 대화방을 통해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치른 고2 학생들의 성적 자료가 유출된 지 사흘째. 소속 학교와 학생 이름은 물론 과목별 성적과 학급 석차, 전교 석차 등이 포함된 자료인데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러는 방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거의 한 9만 명, 10만 명 정도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당시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전국 15개 시도 학생 30만 명에 달합니다. 경남과 충남 지역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험을 주관하고 성적 자료를 보관해온 경기도 교육청은 정보 유출에 사과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도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자료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처음 유출된 단체 대화방에서는 여전히 문제의 자료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 자료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등장했는데 이 인물은 추가 성적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회수가 일정 한 10,000명을 넘기면은 다시 차례차례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는 망한 시험이라 너무 부끄럽다. 정말 추가로 유출될 수 있는 거냐며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료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교육청 관계자가 고의로 자료를 빼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관계기관과 사업자의 유출 정보의 삭제, 차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는데 텔레그램이 국내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접근 차단 조치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외에 최근 여러 학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명의 개인정보라도 유출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 직속기관은 시교육청으로 유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6월 13일 공문 게시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과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공개 청구가 잦아지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문서를 부분 공개 설정하여 원문정보 시스템의 민원인의 성명, 주소가 공개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문서는 꼭 비공개 6호로 설정하여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교사가 전교 직원의 건강검진 사항을 메신저로 공유하거나 행정실에서 부양가족 신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직원들에게 배우자 직장, 자녀 재학교 등을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는 등의 개인정보 의식 미숙에 따른 개인정보 유노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자, 수상 내역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현수막을 거는 절차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자나 수상 내역을 게시하는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므로 제3자 제공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교직원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직원의 비상연락망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원재단이나 기관에 학생을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 경우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보 주체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2022년 보안감사 시에 많은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교나 기관에서 디지털 복합키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스캔하고 메일박스에 암호 설정 없이 그냥 두어 스캔된 주민등록증 등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복합키의 메일박스의 경우 네트워크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복합키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관리자 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고 스캔 파일이 저장되는 메일박스의 비밀번호도 설정해야 합니다. 스캔 파일을 PC로 이동 후 즉시 삭제해 주시고 장비 불용이나 반출 시에는 복합키에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복합키를 도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무선, USB 사용 기능은 해제하고 텔넷 등 불필요한 서비스는 미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스캔 파일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복합키는
주기적으로 스캔 파일을 삭제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에 학교의 내피시 지킴이 점검률이 50% 이하인 학교도 있었으며 업무용 노트북은 점검을 하지 않고 방학 기간에는 진단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점검 대상 PC에 대해 점검을 수행해 주시고 방학 기간 중에도 사용한 PC에 대해서는 점검 및 진단일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에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은 98% 이상, 학교는 80% 이상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정보 시스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야 하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꼭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 조치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정하여야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시행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정 안내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회 이상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내부 결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이행 점검도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경우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현행화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니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접근 제어 등 개별적인 시스템 관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으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해 등록부 및 설문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올려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헬프데스크 자료실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